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의 연이은 폭등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미래에셋 리포트를 보면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이익을 크게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게임 체인저로 화면에 보이는 로보택시를 시작으로 차량 내부에 이 핸들이랑 페달까지 없애버린 완전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사이버캡을 바로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 사이버캡은요, 거리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이 테슬라 생태계의 핵심 차량으로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전기차는 물론이고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 옵티머스 로봇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AI, 반도체,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AI 장치가 기존 전기차보다 훨씬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최소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현재 전기차의 주류 기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지만요, 테슬라부터 해서 일본의 토요타, 한국의 현대까지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2차 전지 대세 상승의 이 중심에 들어갈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급등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규 시청자분들은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년 만에 다시 2차 전지 대폭등 사이클이 돌아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면 로봇 종목이랑 더불어서 이 2차 전지 주식에 가장 관심도 많고 보유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10월달은 기분 좋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도 정말 너무 많은데 제가 크게 4가지 테마로 분류해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추려왔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의 주제인 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이번 달 이수화학은 차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50% 이상, 문자 그대로 3일 연속 갭상 띄우면서 날아가 버렸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두 종목이죠. LNF 그리고 첨보, 역시나 90% 7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튬, 2차 전지 종목들이 이 리튬 가격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2022년에 급등했던 리튬 가격이요, 재작년이랑 작년에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나락으로 갔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 광산 리스크에 이 전고체 기술 부상 기대감에 따라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모두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이 소부장 종목들이랑 전력이랑도 엮여있는 이 ESS 종목들까지도 섹터 전체의 순환매가 돌면서 동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 상승하는 힘만 봐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남은 2025년 연말까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테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현재까지 전기차에 들어가던 배터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이 액체인 배터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든 거예요. 리튬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과 분리막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재 위험과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이 분리막 역할도 동시에 가능해서 크기는 작으면서 화재의 위험성도 없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제가 중요 장점 5가지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 이 안전성. 안전성은 모든 배터리 중에 최고다. 화재의 위험성이 없고요. 에너지 밀도 또한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2배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고 분리막이 없다 보니까 이온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이 충전 속도까지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요. 끝으로 저온이나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막이라던가 북극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면
아무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기업이 가장 이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을까요? 자, 업계에서는 이 도요타가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삼성 SDI를 꼽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당장 2년 뒤인 2027년 첫 전기차 일정을 로드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거기에 중국 BYD CATL 역시 2027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들 계획만 저렇게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량 양산 시기는 2, 3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전고체 배터리 대전은 한중일 삼국지에 여기에 미국의 테슬라까지 뛰어들고 있는데요. 한미일의 전고체 배터리 동맹을 보면요. 삼성이랑 현대차가 동맹, 그리고 테슬라는 LG엔솔과 협력하고 있고요. 일본의 도요타는 자국 기업 파나소닉이랑 합작 법인도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동맹은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서 전기차는 기본이고 이 로봇에 거기에 방산, 거기에다가 UAM까지 모든 산업의 심장부를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역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자, 먼저 이 도요타는 앞서 언급했듯이 배터리 내재화에 있어서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완성차 업체입니다. 아직 모든 배터리 수요를 자체 충당하지는 못하지만 이 파나소닉하고요, 지분을 5대5로 해서 이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이라는 이 배터리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2조 원 넘게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이랑 전고체 배터리, 각형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스미토모 금속 그리고 이데미츠 소산이라는 이 기업들과 신일본 배터리 동맹을 구축했어요. 이 두 기업이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적인 소재를 공급하는데요. 이 스미토모는 고내구성 고체전의 양극재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이 이데미츠는 황화리튬 고체 전해질을 맡습니다. 이 일본 배터리 동맹은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안티 코리아 그리고 안티 차이나 외산의 의존 없이 일본 자체 개발을 목표로 해서 삼성 SDI라던가 CATL 등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LG엔솔과 테슬라입니다. LG엔솔은 테슬라의 다양한 제품에 배터리를 공급하는데요. 이 전기차에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보셨던 로보택시 그리고 사이버캡 같은 자율주행차에도 전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 옵티머스에 장착되는 배터리도 역시 LG엔솔의 배터리입니다. 여기에 머스크의 최종 사업인 민간 우주 항공기업 이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배터리들도 엔솔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 LG엔솔과 이 테슬라의 주가와 이슈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테슬라랑 LG엔솔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삼성이랑 현대차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개발에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랑 이 정의선 회장은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동맹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전력 소모가 일반 로봇이랑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크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부릅니다. 현대차가 여러 공장에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스팟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이 로봇들의 이 배터리 타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자체적으로도 기술을 개발하지만 이 삼성 SDI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고급 라인업인 제네시스 그리고 아이오닉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인데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에 장착되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해서 장착할 예정이에요. 또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하늘을 나는 도심공항 이 UAM 사업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역시나 이 삼성 SDI에서 담당을 할 건데 압도적인 성능의
화재 가능성도 없는 이 꿈의 배터리인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전고체는 이 삼성 SDI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삼성의 배터리 납품 현황을 보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 BMW에도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BMW 차 중에서 가장 고급 모델이 이 7 시리즈인데요. 그 전기차 7 시리즈인 이 i7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가장 고급 세단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i7 주행 영상 유튜브를 엄청 찾아봤는데요. 실 주행 거리가 대략 이 500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요. 에너지 밀도가 최소 30에서 50%가량 급등하게 되는데요. 주행거리가 그에 따라 두세 배 정도 늘어날 수가 있고 1500km까지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BMW는 이 i7의 풀체인지 시점이 왔을 때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내놓는 게 목표겠죠. 그러면 아마 시장의 전기차들 엔솔이랑 짝짝꿍하는 이 테슬라 정도 빼고는 싸그리 압살해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 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이 상용화 시기는 2027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공표를 했는데요. 현재 다른 배터리 기업들이 내놓은 상용화 로드맵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빠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대장주는 LG 엔솔, SK온도 아닌 이 삼성 SDI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고급 전기차용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BMW 거기에다가 현대차의 제네시스 아이오닉 라인에 탑재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이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특수 목적의 배터리까지 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 초거대 기회를 이 삼성 SDI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삼성 SDI의 이 전고체는요, 자체 개발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전한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요, 이 전해질과 그리고 분리막을 동시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런 단점을 모두 제거한 꿈의 배터리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핵심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 핵심 원료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의 성패가 갈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원료는 특히나 99.9% 이 고순도 원료를 무조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딱 한 곳,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실증 단계를 넘은 이 원료 생산 기업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대박 첫 번째 추천주 삼성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값싼 흑연이 들어가지 않고요. 리튬 메탈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이 음극재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의 최고 기업이자 LG 엔솔과도 수조 원대 계약을 맺은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추천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부품 중 가장 민감하고 기술 장벽이 높은 부품은 바로 이 전해질입니다. 이 전고체라는 게 결국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거라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에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체 전해질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이 삼성 SDI와 계약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잠시 제가 1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이 급등주 검색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한 주 동안 구독자가 무려 10,000명이 넘게 늘어서요. 이제 9만이 코앞이고 10만 명도 다음 달이면 달성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연휴 동안 공유해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 아직까지 못 받아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장에서도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청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은 전부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만 설명드리면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10개 안쪽으로만 잡아내는데요.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갑니다.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열의 9은 전부 다 올라가긴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타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이 매수 단가를 포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컴퓨터라던가 휴대폰, 증권사까지 전부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받아보시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면이 실제 키움증권 포착 화면인데요. 이렇게 조건 만족 시간, 그리고 종목명, 매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도 제가 바로 어제 추천드렸던 이 첨보하고 LNF도 역시나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 채널 이 어제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2차 전지 슈퍼사이클에서 LG 엔솔 그리고 LG 화학 이 두 축을 동시에 타는 유일한 교차 수혜주예요. 이미 올 10월 들어서 단기간에 50%가 넘게 오르면서 현재 11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왜 이미 다 오른 거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주식 연기분들이 강하게 쓸어담고 있거든요. LG 엔솔 실적 발표 전후에서 이 동반 상승 패턴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자, 그래서 수익률이 어떨까요? 먼저 첨보는 21%대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LNF 역시 18%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고 매수하셨어도 되고, 검색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 포착 가격에 따라 혼자서 매매 진행했어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검색기에 이 첨보는요, 10시 52분에 6만 100원으로 매수 가격이 걸렸는데 1분 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0월 24일 금요일 10시 52분에 6만 100원 가격이 확인이 되고, 첨보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쁘게 상승을 해서 3시쯤 장중고가 7만 1,200원까지 매수 가격 대비해서 18%대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같이 추천드린 이 LNF 하나만 더 보면요. 첨보랑 이 LNF 두 종목 다 LG 엔솔이랑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NF 9시 40분에 12만 300원으로 매수 가격이 걸렸는데요. 역시나 1분 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9시 40분 12만 300원 가격 체크가 되고, 장중고가 13만 4,300원까지 매수 가격 대비해서 몇 퍼센트예요? 매수가 대비 11%대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매매하실 때 당일 5% 이상의 이 급등세가 나오면요, 당일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 이상 상승세가 나올 확률은 열의 9, 90%가 넘어가니까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 매도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유튜브 정책상 제가 검색기 파일을 따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만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귀찮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10초면 끝이 납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 댓글창에다가 자, 이렇게 구독자 신청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이신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도 지금 구독해 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웬만해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링크가 보이는 한 아직 마감이 안 된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하도 이상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로 작성하신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기재를 해뒀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주식 돈 내고 종목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요. 이 검색기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매매 원칙대로 한번 잘 활용해서 스스로 수익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관련 대박 추천주 첫 번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고체의 핵심인 이 황화 리튬 매출 1조 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지금 다시 5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메리츠 종금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전고체 전지 선제적인 투자로 주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이수 스페셜은요, 국내에서 최초로 배터리용 황화 리튬 제조 공정을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뭐든 최초라는 건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황화 리튬 기업이 바로 이수 스페셜이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뼈대는 여전히 리튬 기반입니다. 전고체는 더 높은 수준의 이 리튬을 요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리튬의 정제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 이수 스페셜은요, 국내 유일의 수산화 리튬 정제 공정 기술 보유 업체라는 겁니다. 기술적 강점으로 산업부 과제로 수산화 리튬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이 파일럿 라인까지 직접 구축을 했고요.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이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의 조성계 구조에 정확히 딱 맞는 이 황화 리튬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는 순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 리튬이 그 라인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SDI와 연계된 파일럿 라인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 정확히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삼성 SDI의 이 오퍼가 없이는 절대로 양산 선언을 이수 스페셜에서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발표만 안 났을 뿐이지 머지않아 대형 공급 계약이 터질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이걸 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이 황화 리튬으로 실적과 그리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라인 연계,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이 바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로 주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는 지금 그 배터리의 심장이 될 부품, 바로 리튬 메탈 음극재입니다. 이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랑 다르게 이 음극재가 전고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가장 먼저 기술 개발과 상업화 단계까지 올려놓은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이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전용으로 초고순도 리튬 함유량이 높은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용량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이 주행거리 향상,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두 잡는 차세대의 핵심 소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과 전략적 협업도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포인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고객사의 맞춤형 협업을 통해서 고체 전해질과 이 리튬 메탈 음극재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국내 주요 배터리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 P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이 브랜드로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리튬 메탈 음극재의 약점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광폭 제조 기술, 그리고 보호 코팅 공정을 직접 개발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리튬의 단점을 해결하고 상업화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의 신뢰도 상승으로 삼성 SDI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임박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는 단연 고순도 리튬입니다.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정제된 리튬의 양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아르헨티나 염호광산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리튬을 직접 채굴해서 정제합니다. 다른 소재 기업들과 달리 원재료부터 가공까지 풀 밸류 체인을 확보한 글로벌 유일 수준의 기업입니다.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 기준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리튬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전고체 배터리는 순도 낮은 리튬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리튬 가격에 급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에게도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미국 IRA 법안 수혜와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와 연계도 가능합니다. 삼성 SDI와 함께 미국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포스코 퓨처엠의 이 리튬 공급망은 북미 친환경 보조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 삼성이 발표한 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의 일정과 이 포스코 퓨처엠의 연구 개발 그리고 공급 일정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현대차나 BMW, GM 같은 완성차 업체들과 이 양극재 공급 협력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될 시에 단숨에 이 매출이 대폭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면요, 이 배터리에 들어갈 소재 대부분을 공급할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포스코 퓨처엠은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차고 넘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고체 전해질이라는 부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체 전해질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이 바로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인데요.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오늘의 마지막 대박 추천주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와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공동 개발 중인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이 협력 관계는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파일럿 라인까지 구축 중이라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성 높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관련 100억 원 규모의 매출 목표를 세웠고요. 2025년에는 삼성 SDI 전용 생산 라인 연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이 수익화 단계로 진입한 실질적인 매출 확대 시기라는 거예요. 황화물계 전해질 원천 특허 보유 기업으로 현대차와의 합작 출원 이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국내 배터리 3사 어디죠? 삼성, 그리고 LG, SK 모두와 기술 검증이 가능하고 전기차 완성차 업체와도 직거래가 가능한 그런 기술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솔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매출 비중이 2022년 5%대에서 2030년이 되면 30%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선언했잖아요. 그에 맞춰서 올해 2025년은 이 전해질, 핵심 소재, 납품이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 전해질 원천 기술 보유 기업, 그리고 실적이 시작된 기업은 한솔케미칼이 유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기술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실적의 수혜주로 변모하는 시점, 전고체 배터리 수급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반응할 종목으로 이 한솔케미칼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삼성 SDI는 2027년에요. 이 전고체 배터리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용화. 이 상용화를 목표로 꿈의 배터리 라인업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화 리튬, 리튬 메탈 음극재, 그리고 고체 전해질 이 세 가지는요, 핵심 소재 각각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한솔케미칼은요, 각각의 공급망 주요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 SDI는 자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뢰성 있는 소재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이 세 기업은 기술과 설비, 밸류체인 내재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그런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의 대시세 상승에서 선봉장에 설 걸로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 세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나는 이 매매 타이밍 잡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역시 무료로 도움을 드릴 텐데요. 단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다들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 상황은 어떤지, 우리는 이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이 4천선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지난 4월달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 대폭락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한두 달 전만 해도 증시가 올라가니까 2, 3월에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4월달 시장에 도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손실보고 나간 개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일쯤이었죠. 최근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나스닥부터 해서 금이고 비트코인이고 전부 충격적인 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는 트럼프 가족이 아닌 이상 저희는 때려 죽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이런 급락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월달 이후로 지금 10월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가 2280에서 3900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주는 대규모 이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부터 뭐 전력주들 전부 다 결국 이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줄만 안다면 결국에는 이 매출이 나와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아직도 떼돈을 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곧 죽어도 우리의 예상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나 전쟁 같은 이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현대차 주식도 삼전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것밖에 못 갈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대차는 노란봉투법이니 그리고 미국 관세니 이런 정치적인 악재를 때려 맞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못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있는 이 경주 에이펙에서요, 트럼프와 시진핑, 이 미국과 이 중국 간의 협상과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부터 해서 뭐 전력주들, 원전, 조선, 방산, 로봇주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 현재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뭐 금이건 코인이건 죄다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놓는 건요,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량인데 2020년대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줄였냐?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이 풀었고요. 이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긴 했으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억제기도 완전히 깨진 겁니다. 현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온 세계가 각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각종 화폐, 이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급과 그리고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봤던 이 300과 올해 300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자산 가치, 부동산부터 해서 물가까지 죄다 폭등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던가 금, 비트코인 뭐 하나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케이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금액이요, 수십억 단위로 아주 많다면야 뭐 부동산이건 달러건 금이건 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소형주들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발백중이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검색기처럼 꽤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추천 나간 종목을 보면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세명전기, 모니터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당일 매매 수익이 났거든요. 시간대가 오전 8시 48분, 그리고 51분, 52분 이렇게 개장 전에 추천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메신저고요. 먼저 로봇 종목이죠. 이 한라캐스트 보면 10월 23일 한라캐스트 일봉 시가 1%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12%대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 세명전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20%대의 초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이 모니터랩 한번 보면요, 이 모니터랩 역시 18%대의 이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나간 종목은 이 세 종목 다 두 자릿수대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당일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이 팔아버려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우량주 투자보다 이 단기 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12%, 그리고 세명전기 20%, 모니터랩 18%에서 각각 100만원씩만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고 수익률 50%죠. 50만원 정도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명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링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모두 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